16명입니다. 먼저 이 숫자 한 가지만 기억하고 시작을 해주겠습니다. 이번 주말 미국 상원 공식 기록에 자기 이름을 적어낸 상원 의원들의 숫자였는데요. 이게 무슨 명단이냐고요? 바로 클래리티법을 표결까지 밀고 가겠다는 서류에 들어간 서명이 16명입니다. 그리고 이 서명 자체가 지난 며칠 동안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보신 무산 기록들을 전부 다 다시 읽게 만들 텐데요. 오늘 그 이야기들 처음부터 차근차근 풀어드릴 예정이고, 먼저 지난주 분위기부터 되짚어보자면요. 이 클래리티법 관련해가지고 미국에서 코인이라는 자산을 앞으로 어느 정부기관이 어떤 규칙으로 맡을지 여기에 대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뉴스 제목들은 온통 이랬어요. 8월달 휴회 전에 처리 무산됐다. 표결은 9월달로 연기됐다. 불법 자금 조항, 코인 보상 문제, 고위공직자 참여 제한, 이 세 가지를 놓고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에서 평행선, 예측 시장도 올해 안에 통과 시장의 가능성을 낮게 보는 쪽으로 기울어 있었습니다. 몇 달을 끌어왔더니 클래리티법이 결국에 여름을 그냥 넘기는구나, 이런 실망감이 깔린 채로 한 주가 끝난 듯 했는데요. 근데 바로 그 주말 방향성이 전혀 다른 속보가 발표가 됐습니다. 코인 데스크가 전한 소식이에요. 존 튠 미국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가 클래리티법의 본회의 심의를 시작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며칠 전에는 무산이라고 하더니 주말에는 착수라니. 그렇다면 둘 중 하나는 잘못된 기사일까요? 아닙니다. 둘 다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기사가 어떻게 동시에 참일 수 있는지를 이해하는 순간 지금 워싱턴에서 벌어지는 일의 실제 모양이 보이기 시작을 하실 거고, 참고로 지난주에 이 채널에서 표결한다는 말들 정말 많은데 정작 그 말의 표결을 바꿔주는 서류가 상원 기록에 없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그 서류가 올라오는 날 다시 찾아뵙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이 바로 그날이 됐습니다. 그 서류가 뭔지부터 쉽게 풀어드려 볼게요. 클래리티법은 작년 여름에 하원을 통과했고 올해 봄에는 상원의 담당 위원회도 통과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거는 상원 전체 회의장에서의 표결 하나죠. 근데 지금 미국 상원에서는 독특한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의원 한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발언을 며칠이고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안건이든 표결로 넘어가려면 토론을 여기까지 하자는 결정을 따로 받아야 됩니다. 그 결정을 요청하는 정식 신청서가 있는데 기사에는 클로처라는 낯선 이름으로 나온 겁니다. 튠 원내대표가 이번에 낸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정확히 말씀드리자면은 클래리티법을 이제부터 회의장에서 정식으로 다루기 시작하자, 이런 안건을 놓고 그 안건에 대한 토론을 끝내고 표결로 가자는 신청인데요. 그리고 여기서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 한 가지, 이 신청서는 원내대표 혼자서 해낼 수가 없습니다. 이 규칙상 상원의원 16명이 서명해야지 접수가 되기 때문에 맨 앞에서 말씀드린 16이 바로 이 서명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말 확인된 건 종이 한 장이 아니라 이 법안을 표결대에 올리겠다는 이름을 걸어둔 이 의원이 최소 16명 존재한다는 공식 기록이기도 해요. 근데 이 서류의 진짜 힘은 서명 숫자가 아니라 접수된 다음에 벌어지는 일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청서는 한번 접수되면 효력이 사라지질 않아요. 의원들이 휴회로 워싱턴을 비우는 동안에도 그대로 살아있다가 상원이 다시 열리는 순간 절차가 곧바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코인데스크도 이 점을 짚습니다. 이번 조치 덕분에 상원은 9월에 복귀한 거의 직후에 첫 번째 절차 표결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는 건데, 이제 이 두 가지 기사가 연결됩니다. 8월 안에 처리하는 거는 포기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 기사죠. 대신에 9월달에 돌아오자마자 이 7일 표결을 지금 미리 걸어두고 떠났다. 이게 바로 주말 기사입니다. 표결이 취소된 게 아니라요, 날짜가 사실상 예약이 된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더 생기죠. 어차피 9월달에 돌아와서 내도 되는 서류를 왜 굳이 떠나기 직전에 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되는 숫자가 열나흘입니다. 이 소식을 처음 전한 기사 엘리너 테레스의 계산으로는 9월달에 상원이 실제로 회의를 여는 날, 열나흘 안팎에 불과합니다. 9월달은 정무 예산을 처리해야 되는 달이고 10월부터는 의원들이 11월 중간선거 운동을 하러 지역구로 흩어지기 때문이에요. 열나흘을 놓고 처리하지 못한 법안 수십 건이 줄을 서 있습니다. 복귀한 뒤에 신청서를 내면은 클래리티법은 그 줄의 뒤쪽에 설 수도 있습니다. 떠나기 전에 미리 내두면은 돌아오자마자 첫 번째 순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이 서류는 절차의 시작이면서 동시에 좁은 9월달 회의장에서의 자리 맡깁니다. 다만 자리를 맡았다고 표결을 이기는 것도 아니죠. 이제 넘어야 될 숫자 이야기를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상원 100석 가운데 60명이 찬성해야 됩니다. 절반보다 훨씬 더 높은 조건이고 공화당 의석은 53석이라서 이 공화당 표만으로 봤을 때 안 되고, 코인데스크는 필요한 민주당 의원 숫자를 최소 10명으로 계산합니다. 53에서 60까지면요. 7이면 될 것 같은데 왜 10명일까요? 이 공화당 안에서만 조건이 맞지 않으면 반대하겠다고 밝힌 의원이 최소 2명 정도 확인돼 있기 때문에 이 공화당 안에서 빠지는 표만큼 바깥에서 더 데려와야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필요한 민주당 표가 10명 정도 안팎까지 늘어난다는 계산입니다. 그리고 그 표가 아직까지 모이지 않은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매듭입니다. 첫 번째로 불법 자금을 막는 조항을 어디까지 촘촘하게 쓸 것인지, 두 번째로 달러와 값을 맞춘 코인에 이렇게 가진 사람들에게 이자처럼 보상을 주는 걸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 세 번째로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직자가
코인 사업에 얼마나 관여할 수 있게 할 것인지, 이 세 가지가 각각 그 자체로 큰 주제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름만 확인하고 지나가도록 하고, 그래서 오늘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세 가지 매듭이 하나도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표결이 먼저 예약됐다는 것,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 서류가 접수된 시각을 알고 나면은 오늘 뉴스가 조금 다르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 코인데스크에 따르면요, 이 서류가 제출된 거는 토요일 이른 새벽입니다. 상원이 휴회 전에 마지막 안건들을 밤새 표결하던 그 밤샘 회의가 끝나갈 무렵이었었죠. 의원들이 짐을 싸가지고 한 달 넘게 워싱턴을 떠나는 바로 그 시점, 그때 원내대표는 돌아온 직후의 7일 표결의 서류를 기록에 남겨두고 나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겹쳐놓은 사실이 있는데, 이 튠 원내대표가 며칠 전 언론에 복귀하면은 이 법안을 가장 먼저 올리겠다고 말을 했었죠. 그때는 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서류입니다. 정치인의 공헌에는 사정이 바뀌면 함께 바뀌겠지만 이 상원 기록에 접수된 신청서, 이거는 철회하지 않는 한 그대로 남겠죠. 그리고 이걸 반대편 자리에서 보면은 휴회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민주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돌아오는 순간 자기 이름으로 찬반이 기록되는 표결이 기다리고 있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협상이 안 된 채로 그날이 오면은 반대한 기록이 남고, 협상이 되면은 찬성으로 실 명분이 생깁니다. 어느 쪽이 됐든 이번 여름 휴회는 그냥 쉬는 시간이 아니라 그 답을 만들어 와야 되는 기간이 됐다라는 거고, 실제로 코인데스크도요, 휴회 기간 협상이 진전되면 9월 중에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전달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번 이야기가 XRP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 이 클래리티법의 알맹이는요, 코인마다 담당 기원과 규칙을 정해주는 건데, XRP는 어떤 코인보다도 이 관할 문제로서 오랜 시간 시달려왔던 자산이었죠. 리플이 치르던 자기 재판은 작년에 끝났습니다. 그럼 남은 거는 시장 전체의 규칙이 언제 확정되는지 여부일 텐데, 여기서 중요한 거, 그 언제가 지금까지는 기약이 없었습니다. 이번 주말 지나면서 그 언제에 처음으로 구체적인 일정이 붙었고, 다음 달 중순 상원이 돌아와 앉는 그 주간이겠죠. 통과할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판가름 나는 시점을 모르는 상태랑 시점이 정해진 상태는 다르겠죠. 그리고 그날 표결이 실제로 열리게 된다면 이 법을 지지하는 민주당 의원이 몇 명인지가 처음으로 숫자로 공개가 될 겁니다. 지금까지는 전부 추측이었는데 그날부터는 젠값이 생기는 거겠죠. 휴회 기간에 새 매듭을 놓고 비공개 협상이 이어지고요. 9월달 중순 복귀 직후에 예약된 첫 번째 절차 표결이 실제로 열리는 흐름이겠습니다. 한 방에 예순을 넘기면 그대로 본격 심의로 갈 거고, 넘기지 못해도 바로 끝은 아닐 거예요. 이 작년 스테이블코인 법안도 첫 번째 절차 표결에서 한번 멈췄어요. 근데 문구를 고치고 나서 오래되지 않아가지고 다시 표결에서 넘어간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근거는 총 3가지입니다. 먼저 표결을 스스로 예약해두는 사람이 다름 아닌 회의장 순서를 정하는 권한을 가진 원내대표라는 거, 자기 손으로 날짜를 정해두는 표결을 제 생각으로 잡는 지도부는 드뭅니다. 두 번째로 열 나흘밖에 없는 이 9월달 일정에서 먼저 줄을 세워뒀다는 거, 이 법이 뒷순위가 아니라는 신호라는 거겠죠. 세 번째로 원내대표실이 코인업계 쪽에 9월달에 다시 올린다, 이 뜻을 직접적으로 전달했다는 거, 게다가 코인베이스 대표가 곧바로 공개적으로 화답했다는 거, 업계가 1년 정도 협상을 했으니 이제는 국회의회가 마무리할 차례라는 취지였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코인신사 채널은요, 단순한 투자 채널이 아닙니다. 때로는 아들처럼, 때로는 형이나 오빠처럼, 또 때로는 냉정한 전문가로서 그렇게 곁에 있고 싶습니다. 누군가의 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요. 아직 기회 있어요. 또 누군가의 심리 트레이너는 이렇게 말을 하죠. 지금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이런 타이밍엔 반드시 버티셔야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악재가 시작됐기 때문에 지금은 비중 조절할 타이밍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의 전문가로서 이 구간은 분명히 좋은 타점이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렇게 저는 매 순간마다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시장이라는 건 늘 변화를 하고요. 감정은 그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흔들릴 겁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 코인신사 채널은 밤새 차트 지켜보면서 누군가의 불안이 덜어지기를, 또 누군가의 손실이 멈추길 바라면서 그 마음을 담아서 한 줄 한 줄 브리핑을 시작합니다. 이 투자라는 건 숫자 싸움이 아니라요, 마음 싸움이고 그 심리가 전부인 영역입니다. 이 시장에서 끝까지 버틸 수 있는 힘, 그거는 정보보다 함께 가는 사람에게서 나와요. 우리 구독자분들이요, 절대로 혼자가 아니라는 거를 이 목소리로서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분들 곁에서 가족처럼 함께 걷는 동반자 코인신사 채널이었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